이전에 제가 이석정복술 자가치료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따라했더니 좋아지셨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보람된 일인데요. 하지만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자가치료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병원을 갈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자가치료 후에 더 심해졌다, 고통스러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해가 될까요? 바로 자가치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오늘은 이석정복술 자가치료를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와 위험한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가치료를 하면 안 되는 상황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석증이 아닌데 이석증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그 병 중에서 첫 번째는 전정신경염인데요. 이석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이석증은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럽지만 가만히 있으면 1분 이내로 괜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정신경염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어지럽고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정신경염인데 이석정복술을 진행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염증으로 손상된 전정기관에 추가적인 자극을 가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구토도 심해지고 회복 시간도 오히려 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요.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통, 발음장애, 한쪽 발다리에 마비가 온다거나 시야장애가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치료를 시도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이나 전정편두통과 같은 질환들도 이석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자가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석증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모를 때인데요. 이석증이라고 해서 모든 같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방골이관에 이석이 들어갔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석증은 크게 방골이관 내 이석증과 팽대부릉정 이석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방골이관 내에서 있는 이석증은 이석이 잘 이동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복술을 시행하면 한 번 치료만으로도 치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팽대부릉정 이석은 치료가 어려운데요. 이석이 방골이관 깊숙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이면 이석이 더 깊숙이 들어가거나 다른 방골이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방골이관 내 이석증이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치료하는 경우 오히려 이 팽대부릉정 이석을 만들어서 치료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치료할 수 있던 이석증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석증으로 바뀌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도 치료해보면 팽대부릉정 이석증은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한 번에 좋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숙련된 의사도 여러 번 시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후방골관인지 수평방골관인지를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치료를 시도하면 50% 확률로 잘못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증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석증 자가치료를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상황은 증상이 너무 심할 때입니다. 매우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자가치료를 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이미 전정기관이 과도하게 자극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머리를 움직이면 구토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런 심한 어지럼증 상태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치료 동작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구토로 인해서 기도 폐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우선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증상이 응급 상황이라면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이라면 단순한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가정복술을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상황은 증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때입니다. 만약 어지럼증 증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거나 만성화된 경우에서는 자가치료를 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어지럼증은 단순한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 후유 어지럼증이라든가 체위지각 어지럼증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인 자가치료는 오히려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왜 좋아지지 않을까, 더 심한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지면서 어지럼증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성 어지럼증은 이석증 이외에도 목의 문제라든가 자율신경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될까요? 먼저 즉시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신경화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두통이라든가 발음장애, 발다리 마비, 시야장애가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바로 119로 불러서 응급실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처음 겪는 심한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어지럼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자가치료를 해봤는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어지럼증이 이전의 이석증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때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비디오 안진검사 같은 전문 검사가 필요하고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안진을 관찰해야 정확한 이석의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가치료는 어디까지나 응급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갈 수 없을 때 하는 임시방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석정복술 자가치료를 하면 안 되는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석증이 아닌 다른 질환일 때, 전정신경염이나 뇌졸중, 메니에르병 등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석증을 오해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석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때인데요. 특히 팽대불응증 이석증은 잘못된 치료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구토와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만성적인 어지럼증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가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석증 자가치료는 칼과 같습니다. 칼을 잘 사용하면 요리를 할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이석정복술도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지러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급한 자가치료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치료는 어디까지나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임시방편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자가치료를 집에서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증상이 의심스럽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지럼증 없는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